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죠. 심지어 대놓고 현금 서비스, 단기 카드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리볼빙 이런 식으로 대출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트할수를 외전 채널의 홍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비트할수를 외전 채널에서는요, 신용카드 연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사회인들의 필수 아이템 신용카드 다들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구매했던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통신요금 할인 이런 각종 포인트 카페 할인 이런 것 때문에 신용카드를 두세 가지 정도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마일리지 모이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신용카드가 대출이라는 걸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한번 긁은 이 카드 결제 대금은 다음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한 달짜리 단기 대출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펑펑 쓸 수 있는 이런 한도가 있네 라고 생각해서 좀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죠. 심지어 대놓고 현금 서비스, 단기 카드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리볼빙 이런 식으로 대출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행해서 받으면서도 이게 대출이라고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연체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내용은요, 내 일반 신용대출 연체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출 연체되는 거랑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만 좀 일반 대출하고 조금 다르게 결제일로부터 5일간은 연체 기록이 잘 남지 않기도 하고 연체로 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분은 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대출 약정일의 결제일이 아니라 카드 결제 대금의 결제일 정도로 해가지고 영업 5일 정도까지는 추심을 하지도 않고 연체 기록도 단기적으로 카드사 자체에서만 좀 남기는 부분이 있어서 신용정보원에 이 연체 정보 공유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제일로부터 5일간은 심한 추심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고 입금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단순 간단한 안내 정도만 날라오게 됩니다. 5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 추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카드 대금 밀린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추심 절차가 들어가고요. 일단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5일부터 한 2주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본사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 채권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문적인 채권 추심 업체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채권 추심 전문 업체가 무슨 신용정보회사, 이런 신용정보 위탁회사 이런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채권 자체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채권 추심 업무를 하기에는 절차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추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위임을 해서 추심을 대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추심 행위를 여러 차례 하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마음이 먹여지면은 기한 이익 상실 통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결제해야 될 카드값이 한 50만 원이었고 현재 남아있는 할부나 리볼빙, 현금 서비스, 장기 카드론 대출 이런 것들의 금액이 한 2천만 원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번 달에 한 5, 60만 원만 내면 됐었던 것이었는데 연체가 길어지면서 이제 오늘까지 네가 이 50만 원, 60만 원 납부하지 않으면 난 내일부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네가 내야 할 우리 카드사의 총 채무 금액 2,060만 원을 일시로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2,060만 원 전액에 대한 연체가산 이자를 법정 최고금리로 때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내용명으로 발송하는 이유는 그 증거를 토대로 압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사들 중에서요 연체가 됐을 경우 우리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이런 것들의 채권 추심이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채권 추심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물론 전화로 많이 나를 괴롭히고 위압감을 주고 겁주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심하긴 하겠지만 사실 추심의 끝판왕 최고봉은 압류예요. 법적 절차가 가장 무섭죠. 추심원들이 전화해서 돈 갚아라 전화하는 거 그게 별겁니까? 전화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이 전화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압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예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에 대한 압류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압류가 힘든 거예요. 카드사가 압류를 가장 빠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경험상 압류가 들어왔다라고. 그 스피드가 가장 빠른 곳은 카드사였어요, 단연코. 그래서 이제 이 신용카드가 연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결제일로부터 5일간은 단순 결제 알림 정도, 2주 정도 가는 채권사 본사에서 이제 빨리 돈 갚으시라 왜 안 갚으시냐에 대한 단순 추심, 2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채권 추심 전문 업체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채권 추심을 하다가 한 달이 넘어가면은 기한 상실 통보를 하고 이후에 압류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신용카드가 대출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한 달에 쓰던 카드값 있고 내가 이 카드의 VIP고 그동안 오래 써 카드값 한 달 정도 못 냈는데 그게 됐어요?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신용카드는 굉장히 고금리 대출이에요. 내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이번 달에 쓴 거를 다음 달에 내도 되는 것은 무이자로 한 달치를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 서비스라든지 리볼빙, 카드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다 15% 이상의 이자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금리고 대부업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비탈실 우회전 채널에서 준비한 영상은 신용카드 연체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하게 신용카드 대금이 500~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좀 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주변의 도움이나 가족분들 도움 받아서 어떻게든 좀 변제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카드 채무만 해도 2~3천이 넘어가고 혹은 카드액은 500~600만원 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신용 채무 금액이 몇천만 원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카드 값을 어떻게 메꾸지? 라고 하는 곳에서 스타트하는 이러한 과도한 다중 채무자가 되기 전에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가 연체되어 있으신 분들 개인 회생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네이버 우회전 카페에 방문하셔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탈출 우회전 채널의 홍상현 팀장이었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